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11권 기상편에 있는 내용 두 번째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주도 나범오행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나범오행에 국한된 내용은 또한 아닙니다. 장유어 용은 대해에 복귀하고 오호어 수가 모이면 많은 군중을 장악한다. 업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선생께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장유어 용은 인진수가 되고 용은 장유어 장소가 된다. 이 말은 사주에서 보면은 임진, 신해, 개해, 개해가 되는데 나범오행도 수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다시 금이 있어요. 금은 금생수해서 금수로 흐르게 되죠. 장유수가 임진이 되죠. 장유수가 무엇이라고요? 나범오행 수가 장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 호수어 수가 모이면 이 말은 해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있고 그리고 개수가 또 2개 있죠.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유수가 즉 임진이 되는 연주가 다시 대해수가 되는 5개의 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역시 나범오행도 수가 됩니다. 그리고 금이 되어서 흐름이 되는 거죠. 금수로 흐름이 되는 것이고 또 태를 살펴보면 월이 신해가 되니까 신 다음에는 임이 되죠. 그리고 지지가 해죠. 자축인 이민이 바로 태가 되는데 이민의 나범오행은 역시 금이 되죠. 그래서 나범오행이 금수로 흐르는 기세가 되고 장유에 5개의 수가 모여서 이 사람은 양명학을 세운 왕양명의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장유의 용은 임진수가 되고 용은 장유의 장소가 된다. 지지에 해를 얻으면 용이 대해에 되돌아간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용은 천문을 뛰어 오른다 하였다. 하늘문으로 뛰어 올라가서 승천한다는 말이죠. 묘한 것은 나범 대해수에 존재하는데 장유수가 되고 개해는 대해수가 되죠. 그리고 신해는 제천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주로 사주에 이 수를 갖춘 자는 오호의 수가 된다. 5개 호수의 수가 된다. 이미 갖추어졌고 또 깊으면 용에 유익한 곳으로 좋게 된다. 경과 신이 생하기를 요하고 출입하면 산악이 요동하여 귀한 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사람은 양명학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사주로서 양명학을 세워서 이름을 떨친 사람인데 그리고 저번 사주에서는 오행십성으로 풀었을 때 풀기가 버거운 사주였어요. 저번에 이야기한 대림용에 관한 사주가 그러한 것인데 이 사주는 보면은 해는 뭐고 생지가 되고 3개가 있죠. 해 중에 간목 있죠. 이 해는 뭐고 생지가 되죠. 그래서 목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토도 을목이 그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간 개수의 간목은 상관성이 되죠. 식상성이 되죠. 그리고 운을 보면은 갑인, 을묘, 병진으로 흘렀어요. 중년에 이렇게 흘렀죠. 식상성으로 흘렀죠. 수가 목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죠. 비경급이 식상성으로 흐르는 그런 기세, 수가 목을 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죠. 갑인대운, 을묘대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강왕한 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충분하게 양명학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금침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월간에 신금 효신이 있어요. 상관과 인성이 유정하면은 어떠한 경우가 된다고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필자가 한 적 있죠. 물론 이 사주는 신금이 약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그래도 나범오행이 또한 금이 되어서 보완될 수가 있죠. 무엇이? 인성금이 그리고 태도 인으로서 인목을 좌하여서 식상성이 역시 되고 또 인해 합도되고 그리고 이민의 나범오행도 금이 되죠. 이러한 나범오행과 오행십성의 흐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사주로서 도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필자가 기상편을 처음 접하면서 아주 강한 자극을 얻었어요.
사주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 하는 촉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간의 기존 사람들의 그 사주를 보는 그 요령을 보면은 기상을 살피지 않아요. 기운의 형상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운의 형상? 사주 전체의 기운의 형상, 이것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억부를 추리하고, 그리고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격국을 추리하고, 이것은 사주 전체 체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을 살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월지만 살피게 되고 일간만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코끼리가 이래 있으면은 코끼리 다리나 뭐 꼬리나 이것만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코끼리 전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알 수가 있는 것이 전체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천수를 던져버리고 자평진전을 던져버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일간의 일부분, 월지의 일부분, 이것만으로서 사주 전체의 향배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사주는 사주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지, 사람에 비교하면 사람의 배만으로 그 사람 전체의 형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온몸 전체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여야지, 그 사람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사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주 전체를 판단하여서 변혁을 가지게 한 것이 바로 기상편의 내용입니다.